네, 안녕하세요. 급편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를 정말 강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긴 아파요. 그렇죠? 아무리 리스크 관리를 해도 이런 무빙이 나오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덜 아프다라는 거, 평상시에 맞았을 것보다는 덜 아프다.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원칙에 대한 부분 되게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 무빙이 좋진 않죠. 당연히 좋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도미넌스를 좀 체크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이 좀 아쉽긴 하다. 그러나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가든 여기서 맞고 떨어지든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어디를 가야 된다? 이 도미넌스 40%대를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요 정도의 무빙에서도 정말 엄청난 흥분을 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서 떨어지든 아니면 여기서 떨어지든 이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가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응하면 상관없고 지금도 어쨌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이 채널을 정확하게 딱딱딱 걸린다 이건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채널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꼬리가 달리는 곳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으면 이게 신뢰도가 높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걸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깨서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88,000이나 이런 데가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잘 지키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1월 초나 이때까지를 버티면 그래도 중순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여전히 비슷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중순에 돌입을 하지만 설사 중순에 재미가 없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뭘 앞두고 있다? 1월 20일에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취임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기점으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사실 요 이전의 움직임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지지부진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요걸 기점으로 오를 수 있고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황이랑 똑같냐면, 맨 처음에 트럼프가 총을 맞고 대세론이 됐다가 갑자기 폴리마켓상으로 박빙이 되자마자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던 코인들이 조정을 받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해리스가 된다라는 예측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해리스 되면 어떡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장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그때부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랑 반대의 상황이 또 뭐가 있냐면, ETF가 되면 우리는 세상이 바뀔 거다 라는 식으로 현물 ETF 기대감으로 올렸다가 ETF가 승인이 나니까 3주 동안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ETF를 가지고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꼭 코인 시장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GTX 같은 호재가 있잖아요. GTX 호재가 발표된 다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했다가 막상 또 GTX 개통이 될 때쯤에는 별거 없네 하다가 그 다음에 개통되고 나니까 막상 좀 개쩔어 좋아 그러면 또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소문에 사고, 소문 그다음에 이슈, 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좀 응용해서 다른 자산 시장에 적용을 할 때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니까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얘가 여기서 끝나면서 올라가주면 트럼프 취임 때 약간의 눌림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왜냐면 선 눌림목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게 무슨 코인이냐, 나 미국 주식 하러 갈래, 그럼 이제 여기서 트럼프가 20일날 취임하고 하면 그때부터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봤던 뷰는 뭐였냐면은 1월 20일까지 계속 오른 다음에 여기서 쭉 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면서 3월 4월에 고점을 봤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무빙이 안 나오고 이런 무빙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개미를 털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간에 얘가 이동평균선 올린 걸 다시 다 뺐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이동평균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이걸 다시 뚫어내려면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눌린 다음에 이런 반등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들뜰 필요 없다. 그러니까 들뜬다는 게 저점 잡이를 해야겠다 라면서 공격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다 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진도 막상 되면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 비중을 잘 들고 있고 하니까 이럴 때 내려오는 과정에서 천천히 눌림목에 매수를 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알트들이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차트가 좀 깨졌어요. 잡알트들은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가는데, 그죠? 얘네들은 이때다 싶어서 가는데 뭐 메이저 알트들을 보면은 대부분 차트가 좀 이렇게 깨지는 경우들이 많다.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바로 V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만든다는 게 상승을 위한 어떤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이게 메이저 알트들이 좀 지지부진한데 이 과정을 잡알트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를 가거나 아니면 이 과정에서 비트가 먼저 한번 오르고 그 다음에 메이저가 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알트장이 딜레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딜레이 된 만큼 나중에 더 크게 올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게 혼이 빠지는 무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스팀 달러나 이런 애들 보면 막 300% 오르고 이러는 게 이게 뭐 예전에는 안 그랬느냐 한번 찾아보면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겠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말 하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튀어오르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2020년 12월에 이렇게 튀어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보면은 뭐 12월 달, 그 다음에 뭐 1월 초, 1월 중순 이렇게 막 튀어오르다가 갑자기 이때부터 얘가 지지부진한데 이때가 누가 오르냐면 메이저 알트들이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트장 오기 전에 이런 잡코인들 랠리가 가끔 오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되게 투명한 게 쓰다리 오르니까 거래대금 보시면 여기로 다 몰려요. 지금 심지어 비트코인 골드는 상장 폐지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래요. 좀 오른다 싶으면 거래대금 다 몰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유동성이 다 갇혀버리면 나머지 코인들은 이제 누가 줍는다? 운전수들이 마음 놓고 천천히 주워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런 용도로 이 잡코인들을 올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졸업코인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얘는 2021년도에도 있었고 2020년도에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로 돈 벌었다. 뭐 이걸로 나는 뭐 졸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결국은 이것보다는 메이저로 온다. 이걸로 보통 졸업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리플이 여기 중간에 껴있긴 한데 리플이 뭐 잡코인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절대. 얘를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 이 구간에서 얘도 이제 신규 상장 코인이니까 제외하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새 놈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막 졸업 코인이 된다 이런 것들은 결국 메인 알트장에서 시장의 선택을 받고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어떤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테마주로 급부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졸업 코인이 탄생을 하는 건데 그게 사실 되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언제 사느냐가. 여기서 50을 가면 50배인데 여기서 50을 가면 25배잖아요. 이건 고작 두 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시기가 쌀 때 매수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요. 알트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잡코인들에게 너무 뽀모가 와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건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 이건 조금만 타놓고 만약 내가 정말 진짜 미치겠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안 타고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매집하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아시겠죠? 결국은 평단 낮은 사람이 깡패다. 평단은 낮고 개수가 많은 사람이 깡패다. 그리고 우리는 잡코인에서 졸업자가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좀 메이저 알트나 아니면 일반 알트라던가 그리고 갑자기 급부상한 코인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보통 졸업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블랙록이 이때 순유출이 엄청 큰 게 역대급인 게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리고 이제 알트를 보면 어쨌든 눌림목이 있긴 한데 여전히 이 이전 장의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 리테스트가 끝나면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